우리 농촌, 우리 농업 반드시 지키고 직접 챙겨서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업을 지키고 농촌의 희망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 하지만 농민에게 돌아온 것은 농업 피해 규모가 한미 FTA의 4~5배에 달하는 한중 FTA 타결, 우리의 밥상을 송두리째 내놓는 것인 쌀 전면 개방, 농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농산물 가격 폭락뿐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한숨뿐. 도대체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이어 향후 TPP를 통해서도 양국 간 더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에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것도 부족해 TPP에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TPP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한꺼번에 FTA를 맺은 것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 합니다. 한국은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중심인 TPP에 가입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PP,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 12개국의 허가와 입장료. 한국은 12개국의 협상이 끝난 후에 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개국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은 각 나라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철저한 비밀 협상. TPP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상이 철저하게 비밀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무엇을 더 내어줬는지 알 수 없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사실상의 한일 FTA.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중에서 우리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멕시코와 일본뿐이고 이것은 사실 한일 FTA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본과의 FTA는 과거 한국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기계 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PP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 쌀 개방. 정부는 농민들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2015년부터 쌀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513%의 관세를 통해 우리 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미국과 중국은 WTO에 513%가 너무 높다고 항의를 했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 가입하려면 관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미국 쌀을 추가로 수입하는 조건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5년도 40만 톤의 의무 수입 물량의 쌀을 수입하면서 그중 1만 톤가량의 밥쌀용 쌀을 구입하겠다는 입찰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WTO 쌀 협상을 통해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졌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미국과 이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TPP 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조공을 바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한미 FTA 때 우리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막기 위해 긴 투쟁을 했습니다. 이 투쟁으로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적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다시 요구할 것이며 검역 조건 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 GMO 대량 수입.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유전자 조작 식품 GMO의 수입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준이 완화되면 많은 양이 수입되어 우리의 밥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현재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일본의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TPP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수산물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5월 23일 한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초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 자동차 산업 타격. TPP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관세가 없어지면 국산차와 일본차의 가격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차를 사게 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우리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TPP는 FTA 중 가장 많은 개방이 진행된 한미 FTA를 12개 국가 동시에 맺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TPP의 실효성, 사실입니까? 한국 정부는 TPP에 가입하면 국민 총생산인 GDP가 10년 동안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TPP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삼성전자의 2달 순이익 정도 수준에 불과하는 아주 미미한 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농업 전체와 자동차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의 신뢰도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EU FTA 체결 당시 FTA로 인해 연간 무역 흑자가 3억 6천만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EU 측의 흑자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미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국은 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외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으로의 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시군 회원들부터 TPP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들부터 TPP가 무엇인지 알아야 선전을 할 수 있고 투쟁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부터 먼저 학습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TPP 가입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 교육, 시군 회원 교육, 소모임 교육, 지역 강연회를 조직합시다. 둘째, 전 시군에서 TPP의 문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깃발, 스티커를 부착합시다. 농산물 개방의 완결판이라 불리는 TPP 협상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수막을 전 시군에 대대적으로 부착합시다. 그리고 회원들부터 논밭, 농기계나 차량에 TPP를 반대한다는 깃발이나 스티커를 부착합시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셋째, 장날 선전전과 차량 선전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시다. 장날 동네 사람들에게 TPP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야 합니다. 가능한 시군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선전전 및 1인 시위도 진행합시다. 넷째, 8.27 전국 여성농민 대표자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TPP 가입을 저지합시다. 7, 8월 정부는 TPP 가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8월 27일 전국 여성농민 대표자 대회는 정부의 TPP 가입을 막아내는 중요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에 여성농민이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8월 27일에는 우리 여성농민 모두가 서울로 모입시다.